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반등이 나오고 충분히 다시 주춤하면서 매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깊숙한 눌림목을 형성했던 금융주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장이 주춤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기껏해야 하루의 봉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 반등은 정말로 가뭄의 단비 같지만 우리가 매도할 종목은 매도, 매수할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하루 흐름을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1분 1초 시세를 보고 있다면 오히려 뇌동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현금 비중이 많이 남아 주식을 빠르게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를 지속해서 관찰하기보다는 종가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거나 예약 매수를 걸어두고 일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가의 완전한 바닥을 맞춰 바닥에서 매수하기는 어렵고 주가를 완전한 고점에서 매번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속된 내동매매는 계좌가 계속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아무리 다시 분석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KT의 리포트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간순 SK증권 연구원은 18일 KT의 2분기 실적은 영업수익 6조 3,103억 원, 영업이익 4,869억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에도 무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1.4% 증가하며 델코 부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IPTV, 기업산업 등의 디지코 부분도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시즌과 CJ ENM의 티빙의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CJ ENM은 유상증자를 통해 KT 스튜디오 진입 지분 9.1%를 확보하게 됐으며 양사 간 합병으로 단순 합산 월간 활성 사용자가 500만 명이 넘어서며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OTT 앱 기본 탑재와 전용 요금제 출시, KT 스튜디오 진입 제작 콘텐츠의 CJ ENM 보유 채널 공급 등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SK증권은 KT에 대한 2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48,000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KT의 차트를 살펴보면 주가의 급등은 없지만 하락장에서도 큰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을 거치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통신주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를 함께 지속 공부했지만 KT를 더 선호하며 지속 영상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장 후 10년 이상 지속한 조정을 받고 이제 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급등락이 없어 심심한 종목이지만 함께 공부한 후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매도에 수익 실현을 한 후 많은 종목을 현금화한다고 해도 KT는 지속 보유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한 후 피라미딩으로 수량을 늘려 평균 단가는 올라갔지만 수익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KT는 지속 소외받아 왔지만 사실상 로봇, AI, 컨텐츠 관련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잘 진행시키고 있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KT가 언제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성장하고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할 때는 다 오를 때까지 천천히 보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인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캠피셔를 통해 투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캠피셔는 워렌 버핏의 정신적 스승으로 꼽는 성장주의 투자자 거장 필립 피셔의 아들로 아버지 못지않은 월스트리트의 최고의 투자 전략가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아버지 회사에서 실력을 쌓다가 1979년에 독립하여 운용 자산이 6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입니다. 2014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미국의 242 부자, 세계 653위 억만장자의 순위를 올렸고 2010년에는 투자 전문지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지난 3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0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11번째 작성된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의 책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인내심에 있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단기적 사고에 빠지면 불안해져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단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인기 종목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강세장 기간에 이들은 따분한 분산 투자 대신 화끈한 인기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장기적 사고를 버리고 단기적 사고를 선택하는 것이다. 1999년과 2000년을 돌아보자. 인터넷 관련주가 하늘을 치솟았다. 광섬유는 차세대 대박주였다. 나스닥이 치솟자 모두가 신경제에 올라타고 싶어 했다. 닷컴은 벼락부자가 되는 궁극적 마법처럼 보였다. 이는 지극히 단기적인 사고방식이었지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10년이나 2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매출 없이 엄청난 속도로 자금을 소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1년 뒤에 생존 가능성을 따져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람들은 오로지 인기주를 원했고 최대한 사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2000년 3월 약세장이 시작되고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도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금융공황의 고통에 극이 달했던 2009년 3월을 돌이켜보자. 사람들은 주식이 실제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구글에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를 검색해보라. 실제로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다. 시장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에 빠졌다. 당신은 10중 8구 합리적인 반응이 아닐 거리라고 말할 것이다. 공포도 합리적인 반응이 절대 아니다. 공포가 쌓이면 앞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계속 이어진다고 추정한다. 사람들은 시장이 항상 순환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시장은 내릴 때보다 오를 때가 훨씬 더 많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기업들은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신기술이 충돌해 새로운 이익과 성장의 원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강심장 역발상 투자자들은 2009년 3월 그렇게 믿었다. 강심장 역발상 투자자들은 과거의 단기적 시장 흐름도 돌아본다. 강세장 기간에도 하락, 반등 조정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런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주식이 하락하면 헐값에 팔지 말고 쪼그리고 앉아 기다려야 한다. 변동성에 일일이 반응하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해 1년 지독히도 깊숙한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지 않는다면 손실을 볼 일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도 주식의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지치고 힘들 땐 성공 투자자들의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면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캠비셔의 역발상 투자라는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로 인해 캠비셔의 다른 서적들도 궁금증이 생겨 하나씩 읽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 책을 자주 읽지 못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좋은 책을 읽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서 영상을 통해 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삼천리입니다. 시장이 하락에도 상관없이 꿋꿋하게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합니다. 어떤 분께서 시장의 하락에는 인버스를 투자해야지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인버스 대신해서 삼천리를 샀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100% 이상 수익으로 자리를 잡아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자들도 시장의 하락에 많은 종목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포기를 하고 누군가는 지켜내거나 하락을 이용해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성공 투자로 이끌어냅니다. 삼천리 또한 처음 매수하고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서야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처음 매수할 당시에 PBR은 0.1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PBR 또한 0.5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잘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로 거래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상승을 보여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포트폴리오에 선침해 잘 보유하고 좋은 수익을 거두어 나가는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면 그 종목이 추가 30%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안하고 매수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기업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고
그 성장성을 대중과 각종 기관이 알아보기 시작할 때 주가는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언론을 주무를 능력이 없고 대중을 선동할 힘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미리 이러한 종목을 발굴해 조용히 매수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시장에 하락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식 시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보험주들에 대해서 지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이미 많이 올라 비싸게 매수하기 어려워 리뷰를 안 해드렸고 현대해상과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을 위주로 지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현대해상은 함께 공부한 이후에 지속 흔들리기는 했지만 우상향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한 시점 대비해서 30% 정도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급등은 없지만 차근차근 우상향해 주는 모습입니다. 현대해상은 시장의 하락에도 큰 하락이 없었지만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처음 매수했었던 자리까지 눌림목을 형성해주며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수량을 좀 늘렸고 급등해주면서 다시 수익으로 자리 잡아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하나생명은 공매도의 대상이 되며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깊숙이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험주는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라 배당도 두둑해주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는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두면 노후를 대비하기에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CJENM은 지난번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 공매도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속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워왔습니다. 2020년 투매 자리가 89,900원인데 이번에는 90,000원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쌍바닥에 형성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있고 CJENM은 이미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급락 이후에 급등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가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많이 싸진 상황이고 주가가 흔들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는 상승 시에 따라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하락하는 날 조금씩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CJENM은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이번 시장에서 제대로 된 상승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현재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들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관점보다는 희망을 생각하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에서 아주 깊숙한 눌림목을 형성하며 단기적인 고점 대비 30%가 빠지는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리 좋은 전망과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와 준비 없이 주식을 매수하면 결국에는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누구나 상승만을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지만 조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할 배짱과 현금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승만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하락할 때 이미 현금이 없고 하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공포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주의 경우 고배당 종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하락으로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지만 어차피 은행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배당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형 금융주보다는 지방 금융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다달이 적금 넣듯이 눌림목을 형성할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군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적게는 6%, 많게는 9% 가까이 배당을 주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멀리 봐야만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금융주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정신무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개별 종목별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손절가와 멀지 않다면 모험을 하기에도 충분하게 시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